혼인서명리 201화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단했던 일주론 이어갈게요. 경금, 신금, 일간 두 개 남았습니다. 경금, 신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마감이에요. 8월 24일 혼인서명리 오프라인 특강 3시간짜리 오늘 마감 지금 현재 11분 신청해 주셨습니다. 4자리 남아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마음이 동하는 분은 제 연락처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장소, 위치 안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명리 무슨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죠? 잘 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요. 명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보이지 않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신혜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을 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선한 사람인 거예요. 약하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주 잘못 배워서 신강한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보면 이 사회의 이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자에게 마음이 가고, 그죠? 약자들을 위한 사회가 강자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처럼 이 세상을 지탱하는 거거든요. 다들 온갖 술수를 써서라도 부와 명예를 차지하겠다. 전부 다 그러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회 자체가 거대한 괴물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사람들 덕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고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자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사회적 약자란 뜻이 아니고,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자학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의 개념입니다. 내가 하늘보다 높을 수 없죠.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타인보다, 그렇지 않은 타인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인자 중에 돈, 지위, 그거 2개 나은 거예요. 그것이 개량적인 척도로서 존중받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그 착각이 결국 나이 들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몰락인자로 작동하는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취에 도취되었을 때는 잘 모르죠. 타인에 의해 군림하는 즐거움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시절이 지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권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그러면 이 허한 정신력 가지고 버티지 못해요. 이런 얘기하면 누구는 또 뭐 개통철학 얘기한다 하겠고, 또 누구는 명리하는 사람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 하겠고, 균형자의 감각을 갖지 못하고 좌파의 편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댓글로 쓰레기 투척하는 분들이 있어. 가끔 어떤 분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렸는지 막 계속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해? 내가 차단하면 다 없어지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불구덩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놀지 마시고 좌파명리학 이런 데 가서 노세요. 좀 유명한 사람들한테 비판해봐. 저한테 하지 말고.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받아줄게요. 저는 놀고 싶지 않아요, 같이. 여태 오시는 분들하고 놀고 싶다. 4분 남았습니다. 경인일주 출발해보죠. 경인 딱 글자가 살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경금이 임목을 딱 치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편재성을 갖고 있다, 일지에 갖고 있다. 중년에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인자인 거죠. 편재란 그 자체로 역마성이며
사업성, 영역성, 지배성 이런 거죠. 내 돈 내가 개척해서 벌 거야 이런 거죠. 저마다의 고집이 있는데 편재의 고집은 내 영역 침범하지 마 이런 거겠죠. 그죠? 서부시대에 내가 깃발 꽂았어. 내 땅이야. 내 들어왔어? 총사 죽여야죠. 이런 거예요. 내 영역 침범하지 마라.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개척한 시장을 니들이 침투해서 가격 경쟁을 해보겠다고? 가격 낮춰서 출혈 경쟁 해보겠다고? 우리 망하게 하려고? 니들이 자본금이 많으니까 아예 우리를 붕괴시키겠다고? 그럴 순 없지. 그러면 이제 피 튀기게 싸우는 거죠. 절대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더욱더 고객 릴레이션십을 강화하려고 하겠고 새로운 전략을 써서 아예 가격 차별화. 정말 우리는 프리미엄 제품만 한다. 가끔 이제 주식시장의 종목들을 연구해 보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완전 독보적인 높은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45%, 50%에 육박하는 이런 회사는 그냥 사야죠. 바닥에 있다 그러면. 그럼 10배, 20배 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막 바이오시밀러 사업하고 이런 애들은 10년 이런 주기로 보면 막 100배 더 가고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천당제약 이런 거 보면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저가 1000원대로 보면 뭐 무지막지하게 갔죠. 20만원대까지 갔어. 23만원대까지 찍었으니까 230배잖아. 오리지널로 하면 220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0배로 보고. 그런데 그게 바이오시밀러 사업 한다고 해서 그때 이렇게 막 사서 계속 들고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현재의 재무제표도 굉장히 탄탄해.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아. 바닥이야. 이런 걸 사셔야 돼. 근데 가끔 보면 막 그 투기성 때문에 부실한 종목에 열심히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운 때문에 작전 걸려서 운 때문에 막 점상으로 날아가서 와 전체적으로 10배 갔어. 3개월 동안 10배 갔는데 살 거 그냥 둘 걸. 나 5배밖에 못 먹었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상패 뭐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어떤 분은 그런 종목만 3개 사가지고 차례대로 상패를 맛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투기적으로 살지 말자. 그래서 저는 제자분들에게도 꼭 얘기해요. 이제 부동산은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에는 항상 투기꾼들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왜냐면 정상적으로 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큰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연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 내에 존재하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문서도 믿을 수 없고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뭐예요? 자기 만족이지. 그거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거거든요. 밑에 명시되어 있잖아 조그맣게.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건지 중개업자도 믿을 수 없고. 그런데 마구 투자한다고? 하면 안 되죠.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다. 근데 더 미친 막 코인 시장 이런 데서 불나방처럼 돈을 쓰는 분들 보면 참 끔찍하죠. 자기 실력을 닦아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부를 추구해야 됩니다. 시작은 미천하나 창대함을 꿈꾸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MZ세대 뭐 20, 30대 막 불나방처럼 투자했어. 그런데 그들의 손실을 정부가 면제해준대. 막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기사들의 행간을 읽어보면 또 저걸 핑계대고 돈이 또 눈먼 곳으로 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게 이제 사회의 신뢰자본이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앵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부가 뭘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뭐 석유 시추 이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뭐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전 이러면 한쪽에서 덤핑 수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부는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절대 아닌 것인가. 그러니까 의심의 의심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회는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죠. 지금 저도 개를 키웁니다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소설도 나오고 웹툰도 나오고
너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 누굴 믿냐? 고양이와 개는 믿잖아요.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그죠? 조금 토라질 때도 있지. 감정을 가진 존재니까. 그런데 배신당할 우려가 없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유대관계를 맺고 함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때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람을 통한 도파민이 나온다고.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내 원수하고 있어, 단둘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근데 내가 평생 짝사랑해오던 여자하고 우연히 크루즈 탔다가 둘만 무인도에 있어.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잖아. 그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 거기에 먹고 사는데 좀 아주 뭐 지장이 없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딱이죠. 여하튼 딴 데로 샜다가 또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뭐 방송의 맛이죠. 그런데 이 편재에 대한 지나친 욕망, 이러면 얘가 또 절지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서는 어떤 단점이 당연히 있어요. 이게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편인, 편관, 편재. 너 누구냐? 없어져라. 없애보겠습니다. 안 없어지네. 가끔 생겨요, 이런 문제가. 자, 편인, 편관, 편재 다 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재생살, 살인소통. 재생살은 이 가오가 있는 거야. 돈도 벌고 명예도 높일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나중에 크게 꿈꿔서 너무 큰 성공, 큰 재적인 성공, 명예적인 성공을 노렸다가 깨갱하고 이제 살인상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서 자기 마음껏 키워야 되는 게 경인일주입니다. 머리도 좋단 말이야. 제극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버는 계산력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오미공망이잖아. 정인공망에 정관공망이라서 회사 다닐 때 난 중년에 사업해야겠다. 이제 나갈 때가 됐다. 뛰쳐나가서 사업하는데 또 이 재생살의 가오 때문에 또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픈식도 거하게 하고, 강남에 또 굳이 강남에, 임대료 높은 강남에 사무실 내서 해봐야 구조가 좋지 않으면 꽝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제극에는 어쨌든 편인 제극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재생살 구조에, 살인상생 구조에 이제 제극인 뭐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제극에는 단점이 있는 조합이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스스로 공상을 하면 안 돼. 상대의 마음 다 꿰뚫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해봐서 알아.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쪽으로 쓰는 거죠. 살인상생의 이 측은지심. 나는 많이 힘들었던 것을 통해서 많이 터득해서 배웠어. 그걸 통해서 상대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 힘든 사람을 알아챌 수 있어. 저 사람 힘들구나. 내가 조언해줘야겠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죠. 물론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힘든 척하거나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질색인데, 또 그것도 뭐 일종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또 이제 제극인의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하튼 명절 공부하면서 더더욱 자칫하면 내가 너의 운명을 알아. 너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오만이 또 담기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그런 마음은 자꾸 줄여가야 된다.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죠. 그러면 인간은 신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도 그리스 신화적 신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명예 공부하면 좀 다르긴 하겠죠. 인간보다 더 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들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하튼 이 편편편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치우친 재와 부에 대한 욕망,
크게 벌겠다는 재생성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면 이 제극인도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쓸 수 있죠. 어떻게 이 위기를 내가 이겨나갈까? 이런 쪽으로 잔머리 굴리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쓰면은 그릇이 자꾸 작아진다. 아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절지는 내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신 상담할 일이 있다. 힘든 상황에서 다시 전화위복을 추구한다. 혹은 전화위복의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들이 다 있다고. 그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극인의 의미를 굉장히 작게 쓰면 일단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소인배가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위메프나 팀원, 이 큐텐 사태에 보면 큐텐의 그 뒷배 회장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 그 싱가포르에 처음에 큐텐 만든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니 그런 거죠. 일단 문제가 터질 때까지 계속 돌려막기 하고 그러는 거. 일단 우리 문제를 최소화시키자. 일단 나부터 챙기자. 우리 회사부터 챙기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이 현대 스타트업 보면 보통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업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지향적 이런 거 빼고 뭐 온라인 쇼핑 이런 거 관련돼서 보면 엄청난 투자를 받고 그 자본력으로 구매력을 일으키고 빠른 배송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게 출혈 경쟁이 대단하죠. 그래서 엄청난 누적 적자를 오랜 기간, 최소 뭐 5년 이상 버티면서 결국은 시장을 장악해서 상장하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견디겠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대학 때 혹은 사회초년병 때 사업해서 한번 망가져서 빚을 한 10억을 졌다. 작살 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 빚의 더미에서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다고. 저는 뭐 경험해봐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백종원처럼 돈이 많아 집에서 메꿔줘. 이러면 정말 알까? 이게 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이해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살인상생의 인자 이런 걸 갖지 않은 구조, 평탄하게 풀렸던 구조, 어려움이 있었으면 있을 때마다 집안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주는 이런 형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절의 상황에서 자기부터 챙기는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망해가는 회사가 끊임없이 돈을 조달하고 이 검은 돈이거든. 이제 그쪽 세계 쪽하고 연관이 있어서. 근데 굉장히 사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양지에서 사업을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막 직원들도 괴롭히고 자기에게 결제받아야 될 사람들 결제해달라고 하면 이제 위협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훌륭한 사업가고 별로 없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독해야 돼. 많이 배웠어. 정말 독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부터 챙기고 때로는 사람을 탁 쳐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넷플릭스에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얼어버린 시간 속에서 보면 그 실화에 바탕한 영화잖아요. 스포일러는 생략하고 그게 그 목표의식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야 이게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냥 간단 말이야. 그냥 목표를 달성했다가 중간에 또 한 번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던 우연히 파트너가 된 그 부하 직원이 덕에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몰라. 근데 그 인연이 정말 소중하다고. 근데 이 사람을 함부로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당하는 거죠.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정권의 최후가 될 거고, 지금 계속 최상병 특검법 통과 방해하지만 결국은 통과돼요. 다 그런 거야. 이익을 위해 뭉친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거기 그 영화 얼어버리는 시간 속에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약한 개부터 쏴 죽여서 그 개를 식량으로 삼아서 개들한테 주잖아. 나중 뭐 사람도 먹고. 잔인한 장면이 전혀 안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일종의 룰이고 그들이 만든 규칙. 왜냐면 생존을 위해서. 결국엔 개가 나중에 한 마리로 줄어들고 그 개도 죽잖아요. 이제 그렇게 냉혹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보다 훨씬 냉혹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나 사업하지 말라는 교훈을 꼭 드리고 싶어요. 상담하다 보면 공부하고 싶어요. 로스쿨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주야. 그럼 절대 찬성이지. 돈 버는 일을 몇 년 중단하더라도, 혹은 뭐 부부 사이가 좋아서 남편이 밀어준다 하고 이러면 좋은 거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나의 동반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통은 비판하기 바쁘죠. 특히 중년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 네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뭐 그래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의 못을 박았던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성해야죠.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40대, 50대, 60대 다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다. 내가 저지른 일만큼 돌려받는다. 돌려받기 전까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반성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꿈이 큰 건 좋아요. 재생살로 큰 건 좋지만 항상 생각하고 기획하고 너무 큰 욕심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말 뭔가 끊어지는 상황, 톤이 끊어지고 사람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작은 자신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피곤하겠죠. 그러지 말자. 특히 이제 이게 이따 부부관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배우자 자리가 절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편제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자도 당연히 그 인자가 있고요. 겁살, 그동안 살자를 잘못 썼더라고. 이게 죽일 살자가 아니라 이 살자를 써야 돼요. 이것도 죽일 살이라 얘기는 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고 죽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귀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글자거든요.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인호술삼합의 인호삼합이 아니라 이 사유축 삼합의 인호술의 겁살 에너지, 겁재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에게 이제 적대적인 관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제할 때 내 것을 빼앗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예요? 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배우자 내가 이렇게 좋아하기가 좀 힘든, 얘 입장에서는 특히 편관이니까 내 이 식신 병화로 막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서로 화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겁살은 절제 속성과 또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딱 잘라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새롭게 그동안 추진하던 것이 깨졌어. 그래서 이 역마인자를 써서 새롭게 또 추진하려고 해.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저쪽에 또 인호술삼합 연지 있으면 쥐살의 에너지도 가지니까 새롭게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 출발해보자. 그거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굉장히 즉흥적일 가능성도 높아요. 항상 그런 거야. 특히 임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다시 꿈과 희망을 품고 달려보자. 그런데 그 잘라내고 이러는 게 심사숙고해서 다시 기획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서는 그런 속성을 갖기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재. 편재는 항상 정제와 달리 A인자죠.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해서 또 뭐 외도 엄청 하겠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치려고 하고 평관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여기는 식신제살로 하려고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무토가 그래서 역을 발휘해줘야 된다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식신생제니까 전문가가 돼야 돼. 사회생활을 해줘야 되고, 그죠? 나 역시 식신제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자한테 무토라는 편인을 많이 공부하고 또 제극인 돼서 현실적인 감각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극인을 핫바리로 쓰면 변덕 부리는 거야. 그래서 변덕 이런 것도 타고난 인자니까 뭐 어떻겠어. 아까 그래 공상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변덕이거든. 그런 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명료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명상도 하고, 그죠? 사유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면서 고쳐나가야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완벽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완벽의 기준은 뭐냐? 하늘이죠, 하늘. 동양적 하늘. 그래서 그 개념을 저는 노자, 도덕경에서 많이 차용하는데, 그래서 무의로 한다. 억지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무의로 한다. 여러분도 그것이 인간관계든 여러분 일을 하는 과정에서든 타인과의 관계에서든 항상 그 무의로 서로에게 무리가 안 되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럴 때 시행착오가 최소화된다. 중요하죠. 그렇다. 어쨌든 재생살로 인해서 여자가 잔소리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뛰쳐나가고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재생살 살인상생은 힘들었다가 인생에 이런 게 아닌 거였구나. 무상하다. 내부자들에서 이경영이 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소주병 기울이듯이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공부해두고 수양해두고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편제 밑에 제극인 요소에 변덕 부리는 것도 있고 재생살 가오 부리는 것도 있고 살인상생 그 이후에 후회하는 것도 있고 그걸 긍정적으로 쓰면 다르다는 거예요. 평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절지 배우자인데 연옥물쇼기가 식신생제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사업 벌이기 좋아하는 이제 그런 남자. 식신생제 식신이니까 어때요? 이게 식신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잘 흐르고 그러면 여기 또 목이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또 잘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추구하는 것이 어쨌든 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발 사업 좀 그만해. 또 말아먹을 거야. 그러면 에이 하고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수식상이 자식인데 이제 자식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많이 빨아먹잖아요. 수생목으로 설기를 많이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도 있다. 그래도 뭐 지혜롭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챗GPT한테 해보니까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계속 껍질을 깎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5번 만에 톱날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자, 경금은 이런 전개톱 같은 거죠.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화기가 있으면 변경, 정경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전개가 딱 연결됐으니까 전개톱이겠고 거목을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벌목의 속성이다. 그래서 벌목 자르겠다. 그게 돈이니까. 근데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호랑이야 하얀 호랑이, 백호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신묘, 흰토끼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경금 일간 입장에서 우리는 몸을 가진 정신인적인 존재예요. 항상 이걸 위주로 하셔라. 너무 많은 걸 자르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긴 지금 사람이라도 많지. 혼자 막 잘라 다 눕혀놨어. 그런데
이동 수단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야. 대형 트럭이 있어야 이 잘라낸 것들 싣고 가서 팔아 돈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다 잘라놓기만 했어. 트럭은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홍수가 났어. 못할 거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 휩쓸려 가버릴 테고. 그죠? 그러니 무작정 벌목을 꿈꾸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하자. 무작정 미친 듯이 막 돈 벌려고 그러지 말자. 미사주는 조수미사주예요. 상관성을 갖고 태어났죠. 상관, 패인, 편인의 마음을 갖고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 편인, 정신, 심리, 종교명의 철학성 이런 것을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죠. 국내에서도 노래 부르고 세계에 가서 노래 부르고 거기에 내 터전이 있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상관인데 이게 격각격각이면 여기도 갔다가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튼 상관생재하는 사주인데 천간의 화금수 조합, 이게 소리라고 했죠. 내 몸이 악기야. 화기에 달궈주면 소리로 쫙쫙 펴지는 이런 형태를 성악으로 잘 쓴 거죠. 성량이 얼마나 좋겠어. 운에서도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근을 갖고 쫙쫙 뽑아낼 수 있고 인성 드러나서 내가 그런 성악 공부, 음악 공부를 토대로 하여 식신의 전문성으로 노래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근이 있으니까, 식상에 근이 있으니까 운에서 이렇게 바로 와서 내 돈을 비겁들이 뺏어 먹으려고 해도 뺏을 수가 없죠. 식상을 같이 쓰면서 내 돈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고, 인호술에 이제 짓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면서 노래하는 속성이 되겠고, 편관 있는데 이제 어떤 한이 서린 노래 이런 것들을 내가 식신제설하면서 극복하고 그런 거죠. 또 임재범 사주도 그런데 이쪽에 이제 편관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카리스마 같은 거예요. 뭐 윤석열도 경금 있고 여기에 이제 병화가 있죠. 그런 거 이제 편관 검사 자격으로 쓰는 거고, 사적으로 뭐 엄청나게 인상 박박 쓰고 이제 이런 것도 돼요. 여기에 이제 정화 있고 그러면 겉으로는 젠틀맨인데 안으로는 굉장한 사적으로 있을 때는 막 험악하게 인상 구기고 웃지도 않고 약간 조폭의 뉘앙스도 풍기고 이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조수미도 식신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일종의 도식 형태가 돼서 미모가 아주 빼어난 건 아니죠. 여하튼 화금수 이런 조합 잘 알아두셔라. 외엽 해연용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